안녕하세요. 인천 한노TV입니다. 최근에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개정이 됐습니다. 정확하게는 유형이 하나 추가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개정된 이유는요. 올해 1월부터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제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제가 적용이 됩니다. 자, 이처럼 근로시간이 갑작스럽게 줄어들게 돼서 근로시간 운영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개정이 됐습니다. 사실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논의는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었습니다. 자, 그동안 노동계에서 근로자들이 건강 훼손이라든지 임금 저하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어려울 줄 알았는데 결국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변경 내용을 여기 요약본으로 담아봤고요. 제가 간략하게 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유형이 두 가지였습니다.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그리고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였습니다. 자, 여기에 추가가 돼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여기서는 편의상 2주 이내, 3월 이내, 6월 이내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각 유형별 차이를 설명드리자면 2주 이내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통해서 규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3월 이내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 대표가 해야 하는 합의 내용은 대상 근로자의 범위, 그리고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6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3월 이내와 마찬가지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서 시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3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서면 합의 내용이 3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단위기간 일별 근로시간으로 되어 있지만은 6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은 기존의 3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법하게 시행되려면 근로일별 하루하루 스케줄을 다 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을 초과하게 되면은 기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근로일별 스케줄을 하루하루 전부 다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아니라 주별 근로시간으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3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서면 합의에 포함될 내용은 먼저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위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단위기간은 3개월을 초과해야 합니다. 만일 3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면 주별 근로시간이 아니라 1일 근로시간으로 정해야 합니다. 단위기간의 제한 같은 거는 없습니다. 3개월을 초과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4개월, 5개월, 14주, 20주 이런 식으로 정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단위기간을 시작일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별 근로시간은 서면 합의에서 정한 단위기간 전체 기간입니다. 주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추후 정해질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6월 이내 같은 경우에는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3월 이내와 달리 6월 이내에서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이유는 6월 이내의 경우 장시간 근로자가 불규칙한 근로시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건강권 등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된 겁니다. 자, 이 규정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규정한 조항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 합의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1시간 휴식 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6월 이내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2주 단위라든지 3월 단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주 단위의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도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철야 근무 등 많이 사용되곤 합니다. 자, 11시간 휴식시간 부여 방법은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의 소정근로 개시 전 사이에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근로일과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휴식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정근로 시간이 9시부터 21시까지인 근로자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장 근로를 해가지고 23시에 끝났다면 그럼 해당 근로자가 다음날 출근하게 된다면
소정 근로 시간이 9시에 출근한 게 아니라 11시간 휴식 시간이 보장되기 때문에 10시 이후에 출근한 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왜 11시간 휴식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11시간 연속 휴식이라고 규정했냐 하면요. 여기서 연속이라는 의미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휴식 시간 11시간을 여러 번 끊어서 주게 되면 휴식이 단절되는 겁니다.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한 게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나온 휴게시간이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 휴게시간은 여러 번 쪼개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6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말하는 연속 11시간 휴게시간은 쪼개서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면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는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설명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월 단위와 다르게 2주 전에 통보하도록 한 이유는 3월을 초과하는 달에는 현실적으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단위로 사전에 확정하도록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도록 규정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21년 4월 19일부터 4월 23일까지 근로시간은 적어도 2주 전인 4월 4일까지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시역과 종업시각을 면밀하게 쓰라고 나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총 시간을 써도 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노동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시역과 종업시간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통보 방법에는 특별한 방식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통보해야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사내 게시판이라든지 아니면 사내 전산망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라든지 기계의 고장 혹은 업무량이 급증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 대표랑 협의를 거쳐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의 고장이나 업무량 급증이 무엇이냐라는 해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사업 운영의 중단 또는 지장이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석이 약간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해석이나 판례 등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랑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합의가 아니라 협의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상 규정이 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3월 단위와 달리 6월 이내의 경우에는 임금 보정 방안에 대해서 과태료 규정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6월 단위 도입을 반대한 이유가 임금이 줄어드는 것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노동계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임금 보정 방안을 어떻게 하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임금 항목을 신설하거나 가산 근로에 대해서 할증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문제는 임금 보전 방안에 대해서 노사 합의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형식적으로 실현성이 없는 보전 방안을 제출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가 좀 듭니다. 한편 임금 보전 방안을 강구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6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마찬가지로 다른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마찬가지로 18세 미만 근로자랑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단위기간 중간에 근로자가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경우에는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런 경우에는 평균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 50%를 가산해서 주면 됩니다. 자, 제가 만든 자료는 노동부 자료를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